낡은 디젤 잠수함 몇 척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안보 포럼 중에 나왔던 발언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안보 전략 포럼 2025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회의에는 전 세계 32개국에서 온 500명이 넘는 군사 전략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낡은 디젤 잠수함 몇 척을 가진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의 모든 전문가들은 곧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모두가 무시하던 그 낡은 디젤 잠수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해군에서 20년, 하버드에서 10년을 보낸 저였지만 이런 군사적 오만함은 처음 봤습니다. 회의실은 마치 SF 영화 세트장 같았어요. 여러분이 본 가장 큰 회의실을 떠올려 보세요. 그걸 10배로 키운 크기였답니다. 3층 높이까지 뻗은 유리벽이 번쩍거렸죠. 모든 테이블마다 놓인 번역기들이 몇 초 만에 어떤 언어든 다른 언어로 바꿔주더군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군사 전문가 500명이 그 방을 꽉 채웠어요. 그냥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들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이었죠. 어느 나라가 무기를 받고 어느 나라가 무시당할지 결정하는 이들이었어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훈장과 학위, 화려한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었답니다. 저는 맨 뒷줄에 앉아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 밀러예요. 미 해군에서 잠수함을 추적하는 일을 했었죠.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잠수함 추적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털이 곤두설 만한 일들을 봐왔어요. 하지만 곧 일어날 일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답니다. 장클로드 듀부아 교수가 자기 집처럼 당당하게 방 앞쪽으로 걸어 나왔어요. 은빛 머리가 완벽하게 빗어져 있었죠. 프랑스 억양이 모든 말을 우아하고 중요하게 들리게 했습니다. 30년 동안 사람들은 해전에 관한 그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거대한 방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해군 문제를 논의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뒤쪽 거대한 화면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환하게 켜졌어요. 온갖 숫자와 차트가 나타났죠. 중국 항공모함들, 미국 구축함들, 일본 잠수함들. 모든 배가 강력하고 치명적으로 보였습니다. 중국은 350척의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듀부아 교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항공모함 3척, 구축함 49척, 핵잠수함 12척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군사력이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펜이 공책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노트북을 두드렸죠. 이런 정보를 얻으러 여기 온 거였어요. 그때 듀부아 교수가 지도에 작은 반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 나올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한국 해군의 경우에는요. 그가 손을 대수롭지 않게 흔들며 말했어요. 우리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정말이지, 낡은 디젤 잠수함 몇 척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회의실이 웃음으로 폭발했습니다. 정중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진짜 크고 시끄러운 웃음이었죠. 마치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한 것 같았어요. 미 해군의 마이클 톰슨 대령이 다음에 일어섰어요. 그의 가슴은 리본과 훈장으로 덮여 있었죠. 진짜 아시아 해군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은 자기네 해안선이나 지키는 게 좋겠어요. 또 웃음이 터졌어요. 또 고개들이 끄덕여졌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이 소위 전문가들이 자신들 경력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20년 동안 저는 한국 잠수함들의 실전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 웃고 있는 전문가들이 몇 달 동안 잠 못 이룰 만한 것들을 봤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오만해서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너무 자만해서 배우려 하지 않았죠. 너무 어리석어서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500개의 머리가 저를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 전문가들에게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줄 시간이었습니다.
침묵이 너무 짙어서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실례합니다. 뒤부하 교수님. 제 목소리가 종소리처럼 거대한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한국 해군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교수의 얼굴이 2초 만에 자신감에서 당황으로 바뀌었어요. 비싼 안경을 고쳤으며 목청을 가다듬더군요. 그렇습니다. 밀러 박사님. 우리는 현실적으로. 현실적이라고요?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위험한 무지죠. 정말 화가 나는데 침착해야 하는 그 기분 아시죠? 바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런다고 통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영리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방 앞쪽을 향해 긴 통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지만 곧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걸 배우게 될 거였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제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며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할 정도로 틀렸는지 지금부터 증명해드리겠어요. 한국 없이 태평양 전략을 세우는 건 상어가 우글거리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뒤부하 교수는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식당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밀러 박사님, 실례지만 우리는 현대해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젤 잠수함은 단순히 뭐라고요? 이제 앞쪽 연단에 서서 쏘아붙였습니다. 거대한 화면이 영화관처럼 제 뒤에 우뚝 서 있었어요. 여러분이 해군력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바꿔놓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연단의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지루한 차트에서 훨씬 흥미로운 것으로 바뀌었답니다. 2004년 림팩 훈련의 배와 잠수함 사진들이었죠. 21년 전에요. 제가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태평양에서 가장 큰 해군 훈련에 참가했어요. 배 3척을 가져왔죠. 구축함 2척과 장보고라는 작은 디젤 잠수함 1척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핵잠수함들 옆에서는 장난감 배 같아 보였어요. 사람들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게 보였어요. 웃고 있던 사람들도 지금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답니다. 훈련은 다른 때와 똑같이 시작됐어요. 배들이 수백 마일 바다에 퍼져나갔죠. 헬리콥터들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잠수함들이 파도 아래 깊숙이 잠수했어요.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훈련 지역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잠수함이 사라졌습니다. 레이더에서만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사라졌죠. 우리의 가장 첨단 소나 시스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잠 헬리콥터들이 몇 시간 동안 맴돌며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다에 있던 다른 잠수함들조차 탐지할 수 없었답니다. 방이 너무 조용해서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톰슨 대령이 뜨거운 석탄 위에 앉은 것처럼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3일 동안 우리는 모든 곳을 뒤졌어요. 장보고는 유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경고도 없이 맑은 하늘의 번개처럼 공격했어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큰 비밀을 밝히기 전에 항상 멈추는 거 아시죠? 바로 그렇게 했어요. 한국 잠수함이 USS 존 C. 스테니스를 모해 공격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 중 하나였어요. 해군 훈련에서 피격당하면 공식적으로 침몰입니다. 스테니스는 바다에서 죽었어요. 우리의 최고 이지스 순양함 2척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방 전체에서 탄식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전문가 야마다 히로시는 유령을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잠깐. 그들의 충격을 만끽하며 계속했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뒤부하 교수는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어요.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답니다. 훈련이 끝날 때까지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하찮은 한국 잠수함이 연합군 함정 30척 이상을 파괴했어요. 미국 구축함들, 일본 순양함들, 호주 호위함들까지요. 세계에서 가장 첨단인 해군 함정들이 모두 작은 디젤 잠수함 한 척에 의해 바다 밑으로 보내졌습니다. 앞서 웃고 있던 각각의 전문가들을 직접 쳐다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밤잠 못 이루게 할 부분이 여기 있어요.
목소리를 거의 속삭임까지 낮추며 말했습니다. 장보고는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 같았답니다. 방 안의 속삭임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 의심이 스며드는 게 보였지만 다른 것도 보였습니다. 고집이었어요. 이 전문가들은 평생을 자신들이 모든 걸 안다고 믿으며 살아왔거든요. 이야기 하나로는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없었답니다. 진실의 망치로 내려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게 그냥 운이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잠수함 한 척, 훈련 한 번, 운 좋은 하루. 지금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뒤부하 교수가 긴장한 듯 넥타이를 바로잡았어요. 밀러 박사님, 예외적인 사건들이 때때로. 거기서 멈추세요. 교통경찰처럼 손을 들며 말을 끊었습니다. 이게 운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패턴이었어요. 리모컨을 눌렀더니 화면이 2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연대표로 바뀌었어요. 매년 다른 한국 잠수함들과 그들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었죠. 수중 전사들의 명예의 전당 같아 보였답니다. 1998년 첫 번째 항목을 가리키며 선언했습니다. 한국 잠수함 이종무가 합동훈련에 참가했어요. 최종 기록적 함정 13척 파괴, 탐지된 횟수 0회였습니다. 청중에서 누군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좋았어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군요. 2000년 잠수함 박위가 해군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적 함정 11척 파괴했어요. 역시 우리 탐지 시스템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톰슨 대령이 이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기말고사 준비하는 학생처럼 열심히 적고 있더군요. 2002년 잠수함 나대용입니다. 함정 10척 파괴했어요. 우리 소나에 완전히 보이지 않았죠. 잠시 멈추고 앞서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일본 전문가를 직접 쳐다봤습니다. 야마다 씨, 여기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그의 얼굴이 자신감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약간 파랗게 변했어요. 토할 것 같아 보였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해군을 충격에 빠뜨린 부분이 여기 있어요. 계속했습니다. 당시 태평양 함대 전체를 지휘했던 알렉산더 제독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모든 사람이 모든 단어를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읽었어요. 박위 잠수함을 찾기 위해 여러 항공기를 배치했지만 탐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잠수함의 스텔스 능력에 진정으로 놀랐어요. 우리의 기존 탐지 방법들이 부적절함이 증명됐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책임지는 사람이 한국 잠수함을 찾을 수 없다고 인정한 거예요. 찾지 않겠다가 아니라 찾을 수 없다고요. 톰슨 대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군사훈련이 발동된 듯 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한국 잠수함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만드는 게 뭔가요? 드디어 누군가 추측만 하는 대신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대령님.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말했어요. 비밀은 마법이 아니에요. 과학과 공학이죠. 화면에는 비밀 무기의 설계도처럼 보이는 기술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어요. 숫자와 차트가 구석구석을 채웠답니다. 한국 잠수함들은 100에서 110데시벨 사이의 소음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자면 바다 자체의 배경 소음보다 조용해요. 음향 탐지에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메모하는 게 보였어요. 그들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다시 세우려 하고 있었답니다. 한국은 독일 잠수함 기술로 시작했어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그냥 복사하지 않았죠. 개선했어요. 더 나은 소음 감소, 더 효율적인 배터리, 더 스마트한 전자 시스템들이요. 좋은 걸 가져다가 놀라운 걸 만들어냈답니다. 영국 교수 제임스 화이트가 교실의 학생처럼 손을 들었어요. 1시간 전에 한국 분석이 시간 낭비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망설이며 말했어요. 한국의 현재 능력은 어떤가요? 설마 개선을 멈추지는 않았겠죠?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준비해온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오, 화이트 교수님, 얼마나 개선됐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한국의 현재 잠수함을 소개해드릴게요. 도산 안창호급입니다. 화면이 바뀌어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날렵하고 현대적인 잠수함이 나타났어요. 아름답고 동시에 무서웠답니다. 이건 더 이상 그냥 디젤 잠수함이 아니에요. 감탄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 전략 무기예요. 이번에는 탄식 소리가 더 컸어요. 누군가 펜을 떨어뜨렸는데 총성처럼 바닥에서 달그락거렸답니다. 한국은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을 가진 세계 6번째 국가입니다. 발표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이 독점적인 클럽에 가입했죠. 뒤부아 교수는 누군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알았을 텐데요. 그랬을까요? 반박했습니다. 20분 전에는 그들의 디젤 잠수함 능력조차 몰랐잖아요. 변화가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지켜봤어요. 마치 햇볕에 얼음이 녹는 것 같았답니다. 오만한 비웃음이 사라졌어요. 무시하는 웃음소리가 충격적인 침묵으로 바뀌었죠. 이 전문가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놓친 게 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부분이 뭔지 알고 싶으세요? 방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한국 잠수함은 3주 동안 수중에 있을 수 있어요. 핵잠수함과 거의 같은 시간이죠. 하지만 여러분을 악몽에 빠뜨릴 차이점이 있습니다. 핵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을 나란히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을 클릭했어요. 핵잠수함은 냉각 펌프를 항상 가동해야 해요. 숨으려고 할 때도 소음을 내죠. 하지만 한국 디젤 잠수함이 엔진을 끄면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소나에 완전히 보이지 않아요. 마치 지구에서 사라지는 것 같답니다. 톰슨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어요. 모든 게 설명됩니다. 중얼거렸죠. 2004년 이후 우리는 훈련을 완전히 바꿔야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주세요, 대령님. 그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천천히 일어섰어요. 림팩 훈련 이후 미 해군은 2005년에 새로운 잠수함 대응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우리의 기존 전술로는 한국식 잠수함을 찾을 수 없다고 인정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답니다. 방이 충격적인 속삭임으로 웅성거렸어요. 군사적 실패를 인정하는 건 미국 장교들이 가볍게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2010년 이후 림팩 훈련 규칙을 바꿨습니다. 톰슨 대령이 계속했어요. 옛날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훈련 방법을 개발해야 했어요. 뒤부아 교수는 지난 1시간 동안 10년이 늙은 것 같아 보였어요. 밀러 박사님, 이것은 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계산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이걸 놓칠 수 있었을까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아요. 큰 발표도 하지 않죠. 그냥 조용히 더 나은 무기를 만들고 결과가 스스로 말하게 둡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커지게 만드는 수출 수치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클릭했어요. K-9 자주포 시스템을 보세요. 한국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곡사포를 가지고 있다. 고 돌아다니며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폴란드가 488대를 주문했죠. 호주가 30대, 노르웨이가 24대를 주문했습니다. 여러분의 무기가 다른 모든 것보다 잘 작동하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화면의 숫자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의 무기 수출이 거의 없던 것에서 불과 몇 년 만에 수십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답니다. 2022년에 한국은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발표했어요. 170억 달러의 매출이었죠. 2023년에는 235억 달러로 3위로 뛰어올랐어요. 한국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무시했던 일본 전문가 야마다 히로시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조용하고 겸손했답니다. 저는 40년 동안 아시아 해군력을 연구해왔어요. 이걸 완전히 놓쳤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사실 훌륭해요. 어떤 면에서요? 진심으로 그의 생각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조용히 만들고 철저히 시험하고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죠.
그가 말했어요. 자랑도 없고 큰 발표도 없어요. 중요할 때 뛰어난 성능만 보여줍니다. 승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이해하는 사람이 나왔군요. 영국의 화이트 교수가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처럼 손을 들었어요. 밀러 박사님, 그들이 또 무엇을 작업하고 있나요? 다음에는 뭘 기대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군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2030년을 위해 6,000톤급 스텔스 구축함을 개발하고 있어요. 3만 톤급 항공모함도 고려하고 있죠. 아덴만, 호르무즈 해협, 홍해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답니다. 그 의미가 쓰나미처럼 그들을 강타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지역 강국이 아니었어요. 세계적인 해군력이 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진지하고 직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간단한 철학으로 움직여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라죠.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군사력에 대해 웅대한 연설을 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우수한 시스템을 만들고 성능이 말하게 둡니다. 처음에 웃고 있던 각각의 전문가들을 쳐다봤어요. 왜 이걸 놓쳤는지 알고 싶으세요? 시끄러운 목소리들을 듣느라 조용한 성취자들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빙상 같아요. 표면에서 보는 건 밑에 숨겨진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변했어요. 1시간 전 오만한 웃음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깊은 존경과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진심 어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방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뒤부하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밀러 박사님, 한국 해군 능력에만 완전히 집중하는 특별 세션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톰슨 대령이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태평양 해군 균형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하루 종일 처음으로 만족감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분, 한국을 제외한 태평양 전략은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위험할 정도로 바보 같은 짓이죠.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조용히 힘을 길러왔어요. 이제 세상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보여줄 준비가 됐답니다. 무시하는 웃음으로 시작된 회의가 사고의 근본적인 변화로 끝났어요. 이 전문가들은 군사 전략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조용한 이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한국은 진정한 힘은 소리칠 필요가 없다는 걸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중요할 때 성과를 내기만 하면 된답니다. 바다의 조용한 수호자가 마침내 마땅한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사연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